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FOMC 회의를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에 미국 상대 지수 하락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3월 FOMC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번 금리 인상은 0.25%포인트가 될 것이란 예측이 시장에서는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3시 반에 이루어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파월 의장은 SVB 파산 사태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면서도 물가 2%라는 연준의 책무를 달성할 수 있는 비책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점검,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공교롭게도 항상 FOMC가 목요일 새벽에 있어서 제가 수요일 날 출연을 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일단은 출연을 하네요. 항상 그런데 더 좋은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프레임을 갖고 가실 수 있게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FOMC 프리뷰죠? 프리뷰 한번 해보고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함께 해주고 있는 선견 마스터와 오늘은 FOMC에 대한 프리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 함께 촘촘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과 매매 전략 짚어볼 수 있는 시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중에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시장 시세 바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개장 이후에는 5일 그리고 미니 S&P 하락하고 다른 상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 상승분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골드와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줄이고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 전략과 상품별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2시 51분에 고점 형성하면서 지금 0.15% 상승한 12,8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옐런 재무장관 발언 이후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죠. 네, 시장에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 동시에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오늘 촘촘하게 관망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5일,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70선은 돌파하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0.11% 하락하면서 69.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올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경착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또 6월까지도 감산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과 수요 증가하는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장의 불안감 속에서 70달러 선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골드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골드 오늘 시장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네, 온스당 1,94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소폭 이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전략도 오늘 촘촘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0.12% 상승하면서 1.08345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달러 대비 강세의 모습에 큰 폭까지는 아니지만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네, 비록 지금 분봉상으로는 저점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봉상으로는 ECB 금리 인상이 지속된 가운데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이 지금 계속해서 불가되면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추세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주요 상품별 파동 확인해 봤는데요. 나스닥부터 하나씩 오늘의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규 마스터님, 우리 네.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미증시 3대 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새벽 3시에 FOMC 회의가 좀 발표되기 때문에 좀 우리는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전까지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나스닥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전략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굉장히 힘든 장이었고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일단은 매매를 했는데 굉장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힘든 장이었고요. 잠깐 분봉을 보면 자,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유럽장이었죠? 유럽장 시작 시간 오후 4시부터 일단은 굉장히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V자 반등을 일단은 그리면서 낙폭에 대한 부분을 좀 만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3분봉 위주로 일단은 보면 굉장히 좀 많이 흔듭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흔든다라는 기준이 한 2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로 캔들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진폭이 많이 죽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박스장이나 횡보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들이 있고 네. 이 차트상에서 일단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여기에는 뭡니까? 제가 하나 좀 그어드릴게요. 네.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캔들이 굉장히 좀 작아지죠? 캔들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진폭이 별로 안 나오는 것들이고 네. 자, 여기 꼬리라고 하죠? 우리가 꼬리라고 합니다. 윗꼬리, 아랫꼬리라고 하는데 이 꼬리들이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면 어쩌죠? 굉장히 많이 눌림도 많이 주고 휩소를 좀 많이 준 이런 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 실전 매매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조금 겪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지금도 상승 추세에서 지금 꼬리를 계속적으로 일단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매매를 하시겠다. 이 시간 이후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FOMC가 3시에 있고 3시 플러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있죠. 더 중요한 게 이제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제일 중요하고요. 3시에 어차피 금리는 동결 아니면 0.25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0.25로 나온다라는 설이 대부분이고 저도 이제 금리는 올린다라는 관점이 일단은 제 관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0.25를 올릴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시장은 금리 일주일 전만 해도 금리 동결이나 아니면 1.0% 금리 인하까지 일단은 그런 썰들이 좀 난무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거는 기사로 내보내지 말고 일기장에 써야 된다고. 자, 그런데 지금 0.25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0.25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시장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가 제일 문제죠. 시장은 밑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겠죠. 왜냐? 네. 실망을 했으니까. 금리 동결이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희망론자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론자들의 실망 매물이 일단은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밑으로 일단은 갈 가능성이 많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30분을 더한 3시 반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파월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파월이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렇죠. 사실은 매파적인 발언 계속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 증언이 있었죠. 의회 증언에서도 상원의원들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는데도 파월은 꿋꿋하게 금리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인다. 일단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매매 전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이번 주가 사실은 그런데 이것만 보셔도 자, 3분봉이기 때문에 봉 5개만 보셔도 지금 뭡니까? 꼬리들이 굉장히 깁니다. 꼬리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장입니다. 근데 버티는 거는 여러분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매매 타점이나 아니면 매매 시간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일단 1차적으로 24시 이후 1시간 좀 있다가 24시 이후 혹은 뭡니까? 3시에서 3시 반 이후 3시에서 3시 반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이때 하시는 게 나은데 3시에서 3시 반에 여러분들 주무셔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차트만 조금 보시다가 그냥 이 방송 끝나고 차트만 조금 보시다가 빨리 주무시는 걸로,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빨리 주무셔서 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FOMC 리뷰 내일 띄워드릴 겁니다, 여러분. 예, 내일 어차피 제가 공방이 또 있거든요. 항상 목요일날 제가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FOMC 리뷰 제가 또 띄워드릴 거고 시장 전략 짜 드릴 거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일단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매 좀 자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성견 마스터와 함께 오늘 나스닥 매매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새벽 3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윗꼬리가 길게 잡히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이 새벽 3시 이후에는 나스닥 차트 하락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서 네, 계속해서 내일 목요일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FOMC 회의의 결과에 대한 리뷰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더욱더 구체적으로 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성경 마스터와 함께 더욱더 자세한 매매 전략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그 이후에도 촘촘하게 투자 전략자 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두 번째로 우리 5일에 대한 차트도 네. 오늘 매매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11시 반에 이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단정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 5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경계감에 아직 좀 상승폭이 크게 나와주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상승할 수 있는 이 70달러 선의 저항선을 넘어줄 수 있는 요건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감산을 이어가겠다거나 또 중국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음에도 이렇게 조금 69.45달러 선에서 계속 좀 머물고 있는 이유 궁금하고요. 11시 반 이후에도 우리가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일봉 먼저 볼게요. 네. 5일 일봉 일단 보시면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큰 박스장이 지금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사실은 이 박스장은 작년 8월부터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이 박스장은 8월부터 일단은 계속된 거고 이 박스장은 일단은 지금 탈피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박스장은 지금 탈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의 힘이 더 강한 거는 맞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박스장을 일단은 탈피를 했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일단 설정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단기 매매 전략을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 5일은요,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색깔 조금 바꿀게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두 가지 매매 전략을 일단은 쓰셔야 되는데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일이 잘 안 써지네요. 첫 번째는 수요에 대한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에 대한 전략인데 수요와 공급 전략을 일단은 5일은 쓰셔야 된다. 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큰 게 뭐죠? 중국 리오프닝 이슈였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 하나. 자, 근데 이거는 어떻게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나요? 중국의 리오프닝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저번 달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지금 이 어떤 서부 텍사스 중진류나 중동 두바이유 등등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WTI 원유를 쓰는 게 아니고 러시아산 우랄유를 굉장히 좀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수요 기대감은 무너졌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수요의 측면에서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수요가 감소를 하면 가격은 다운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의 우려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그때 어떻습니까? 원유 수요에 대한 감소
가격 하락으로 수요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일단은 이제까지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나스닥을 일단은 보셔야 돼요. 어차피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S&P 나스닥과 오일은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긴밀하게 커플링으로 일단은 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 나스닥을 일단은 분석을 하시고 자, 근데 나스닥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새벽 시간. 괜찮으면 새벽 시간. 아니면 그냥 아예 내일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이 방향성을 설정할 겁니다. 0.25% 정도 올리면 가능성이긴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0.25%면 0.25%의 금리 인상을 하면 자, 그러면 오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일도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사실은 원유 재고 지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뭐 100틱, 200틱, 300틱까지 그냥 쭉쭉쭉쭉 가는 방향만 잘 타면은 한 달 월급 그냥 하루에 버는 그런 장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원유 재고 지표 있는 날에도 여러분들 안전매매 일단은 하셔야 되고요. 나스닥하고 커플링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장의 추세를 그대로 일단은 이어갈 거다 내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향을 뭐 매수다 매도다 지금 정하시는 것보다는 나스닥과 S&P의 방향성을 S&P와 나스닥의 방향성을 설정하면 그거를 추세로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오일의 추세는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 우려. 그래서 수요 우려로 인한 수요 감소, 가격 하락 이런 시나리오로 가시는 게 지금은 제일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일단은 봐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하고 같이 추세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전략 함께 잡았는데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이 우려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일 차트 계속해서 나스닥 차트와 함께 커플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 이후에 나스닥과 S&P 차트 추세 확인한 이후에 대응 전략 세우자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 이후에 함께할 수 있는 노란투방 참여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오늘 밤에 선경 마스터와 지금 바로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계속해서 우리 골드까지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 어렵습니다. 네, 골드 먼저 일봉 차트로 봐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3월 20일 날 고점을 형성하고 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수일까 매도일까 포지션이 지금 위치가 더욱더 어렵고 좀 고민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마스터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네. 지금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매수 매도의 힘이 거의 비슷한데 일단은 매수의 힘이 조금 더 강한 라인은 맞아요. 자, 왜냐하면 V자 반등을 일단은 그리고 전고점을 탈환했죠. 제가 잠깐 좀 그려드릴까요? 네. 예, 빨간색으로 V자 반등을 일단 한 다음에 전고점을 일단은 탈환하고 지금 크게 눌림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보면 여기죠. 한 여기 정도 선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로 갈 확률이 일단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원래 나스닥하고 디커플링이 됐다가 한 2년 정도 커플링이 됐다가 지금 또 디커플링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든 것은 S&P, 나스닥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 오늘 미국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골드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맞습니다. 예,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V자 반등을 그리고 전고점을 탈환한 상태에서 눌림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오늘 미국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골드는 상방에 대한 어떤 힘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일봉 차트를 제가 조금 길게 느려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길게 느려드리면요. 2078이거든요. 네. 2078이고 여기는 뭡니까? 2014예요. 아직도 600틱가량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600T가량의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이 박스는 일단은 도달을 한 다음에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쌍고점이라고 하죠. 쌍고로 찍고 내려올 것인가. 요거 두 가지 기술적 분석에서 요거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 사실은 오늘은요. 오늘 제 얘기는 돌고 돌아서 FOMC, S&P, 나스닥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장의 추세를 본 다음에 제 예상대로 0.25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다라고 하면 골드 또한 지금의 음봉은 뭐죠? 눌림으로 생각하시고 다시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전고점 2078입니다. 전고점 2078까지는 일단은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보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드 또한 내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 전략 함께 알아봤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와 매도 힘이 거의 비슷하지만 아직 2078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골드 역시 나스닥과 디커플링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일에 이어서 골드도 정확한 추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나스닥과 S&P 차트의 추세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더욱 오늘 노란톡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이 FOMC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서 나가야 되는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공개 방송이 남아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3월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미 국채 가격이 급락했는데요. 스위스쿼트 은행의 선임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 전략을 뒤집거나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며 3월 점도표와 함께 SVB 파산 이후 나오지 않았던 모든 코멘트들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실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이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 금융시장의 강세 입장을 가진 매니저들은 전체 19.2%에 불과했으며 약세론적인 의견은 48.4%로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반면 CNBC는 역사적으로도 극도로 위축된 투자 심리는 시장이 바닥에 근접했다는 신호로 읽혀왔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매각 등 미국과 유럽은행발 연쇄 위기가 터지면서 국내 은행들도 긴급 점검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은 당장의 유동성 문제는 없다면서도 추가 파급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금융기관과의 신규 거래를 전면 중단하거나 채권 원금 회수 기간을 축소하는 등 유동성 관리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선경 마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지금 이 3월 FOMC에서 25bp 거의 75%가 넘어서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80% 예상까지 도달했는데요. 지금 이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는 파월의 발언, 점도표를 주목하라고 말하는데요. 네, 지금의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우리 프리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거 프리뷰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사실은 동결이 나든 0.25가 나든 0.5가 나든 여러분들 전혀 동요하시면 안 돼요. 물론 시장은 반응을 합니다. 당연히 시장은 반응을 해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큰 반응이나 아니면 며칠씩 하는 이런 반응은 절대 아닐 것이다. 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시장의 굉장한 변동은 예측 불가능성이 있을 때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022년에 제가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예측 가능한 시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이클에 의해서 뭐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이런 사이클, QT, 이런 사이클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그런 시나리오였고, 단 여기에서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건 얼마나 더 빠르고 깊게 하느냐. 사실 이게 예측 불가능인데, 자, 지금 뭐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네. 4시간 남았네요. 4시간 정도 있다가 금리 발표가 날 텐데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25bp 정도 올릴 것이다. 혹은 뭐 동결이 될 것이다. 50bp는 아마 안 나올 것 같고요. 50bp는 안 나올 것 같고 0에서 0.25 정도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해요. 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단기적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시간에 매매를 안 하시고 주무실 테니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꿀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리뷰도 해드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살짝 좀 끼어들면 이제 제가 4월 1일 날 강연회 하지 않습니까? 강연회에 관한 것들도 일단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지금 노란톡방 일단은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뭐가 그렇게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냐. 어차피 자, 이거 다 지우고. 네. 어차피 제가 경기 순환 사이클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뭐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다 말씀 일단은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니까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하고 나서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부작용이 2번 여기에서 나타나죠. 실업률의 상승입니다.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사람들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페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혀갔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뭡니까? 피벗이 일어난다. 이 피벗이 뭐다? 금리 인하고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경제는 회복기에 들어간 다음에 제로 베이스죠. 제로 베이스를 넘어서 경기 화랑기로 다시 가는. 자,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랑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니까 금리 인상하고요. 실업률 상승하고요.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회복하고요. 금리 인하하면서. 이게 사실은 경기 사이클 이것만 딱 이해를 하시면 지금의 상황 전부 다 100%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잡혔나요? 안 잡혔어요. 아직도 6%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아직도 6%고요. MOM도 지금 물론 이제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지만 굉장히 작게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죠? PC 어떻습니까? 아직도 5%대입니다. 그렇죠? 실업률 지금 상승했나요? 실업률 조금 상승했는데 지금 몇 프로죠? 3.6 정도. 미국은 4.0 정도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 고용이라고. 4.0 밑에예요. 아직도. 완전 고용입니다.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 어떻게 됐나요? 수요와 공급 무너졌나요? 절대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거의 횡보를 그리고 있어요. 40년 동안. 자, 그러면 노동시장이 지금 안 깨집니다. 연준이 택할 수 있는 건 단 한 개의 카드밖에 없다. 뭐다? 금리 인상.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점도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점도표는 예측이잖아요. 예측. 이 예측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뭘 주목하셔야 되냐면 올라갈 겁니다.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이상은 예상 점도표도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시면 돼요. 자, 4.5에서 불과 몇 달 전에 4.5였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5.5란 말이에요. 1.0이나 올랐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고,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도표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6.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뭡니까? 실업률이 6, 7%까지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공개 방송이나 이럴 때,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교육을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중심을 딱 잡고 가시면 지금의 시장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중심 잡고 가십시오.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는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할 거고, 점도폭 계속적으로 오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있다, 오늘 새벽 시장은 0.25를 올리든 동결하든 여러분들이 전혀 상관 안 하셔도 된다. 어떤 조그마한 당일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와 함께 첫 번째 뉴스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곧 공개될 FOMC 회의 결과는 결국 예측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과에 대해서 긴장을 하기보다는 중심을 잡고 앞으로의 우리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 더 초점을 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선경 마스터의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내일 진행되는 이 리뷰에 대한 무료 공개 방송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앞에 들어오셔야 노란톡방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또 4월에도 벚꽃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죠. 우리 정확하게 시장을 읽고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선경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앞에 있는 방법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 주식시장 전망, 선물시장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들,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NBC는 오히려 이렇게 극도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역사적으로는 또 반등 직전에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마스터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장의 전망, 해외 시장의 전망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시나요? 비극적으로 될 거라고 전망하죠. 네, 아쉽네요. 저는 항상 비극적으로 전망될 거라고 네.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네, 했습니다. 햄릿이네요. 예. 네. 이게 왜냐하면 자 기사 잠깐만 보시면 네. 이제 빨간 박스를 제가 3개를 치기는 했는데 맨 밑에 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왼쪽에는 이거 보시면 돼요. 크레딧 시스템 위기. 예, 신용 위기라고 우리가 일단은 부르는 게 있고, 자 그간 시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해왔던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정책 실수보다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로 뽑았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시장 어떤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 예,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 금리로 잡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금리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떤 문제가 될 리는 없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금융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 후진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해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다 커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앙은행의 정책 실수인데 이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항상 이제 일요일 날 주말 특강을 하거든요. 이번 주 주말 특강 일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자, 19년, 20년도부터 파월은요, 금리 인상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말실수를 한 게 뭐였죠? 인플레이션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사단이 났나요? 금리 인상을 빠르고 깊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대응이 늦어지니 빠르고 깊게 하는 겁니다.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금리를 굉장히 높게 올리는 이런 기현상. 이게 두 번째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실수.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사실 이제 제가 4월 1일 날 강연의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에서 이 이슈를 뽑아왔는데 이겁니다.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의 문제. 자,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연회 때 말씀드릴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은행과 금융시장의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네. 어떤 그 금융회사나 증권회사나 은행을 경영할 때 우리가 보편 타당한 어떤 경영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위기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SVB 제가 왜 파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나요?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이면 대출을 내보내줘야 되고 대출 이자를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예금이 너무 많다 보니 그리고 대출이 안 나가다 보니 얘네들이 뭘 했습니까? 사실상 투자금을 너무 많이 늘린 거죠. 네. 은행이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정말 안전하게 투자는 했죠. 어디에다 투자했어요? 국채. 세계에서 그렇죠. 세계에서 너무너무 제일 안전한 국채, 달러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국채 가격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전혀 예상 못 했어요.
20여 년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문제점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이 전부 다 마비가 된 거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SVB 같은 은행이 지금 미국에 300개가 되고 거기에 물려있는 금액이 700조다.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뒤에서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들어가 있는 은행들이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지금 재산정할 겁니다. 예, 재산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사실은 조그마한 것에 촉발이 되고, 제가 월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모기지론 사태,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났을 때 그 사태가 낸 금액이요 60조밖에 안 돼요, 여러분. 60조가 어떻게 됐나요? 풍선 효과로 인해서 500만 명의 실업자와 하우스푸어들을 양산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불거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경제 위기, 금융 위기는 2008년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하게 올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고, 저 또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미국의 경기 침체를 넘어서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한국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저는 견해를 견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깊은 얘기는 제가 강연회 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부터 강연회 공지가 일단은 그 노란톡방에 나가게 되니까 강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오늘 일단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 선견 마스터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네, 역시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공감하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에 대한 배너가 같은 나가고 있습니다. 4월 1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선견 마스터와 향후 투자 전략과 교육까지 받아볼 수 있는 기회 모두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모든 강연에 참여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내용 같죠. 네, 지금 CS 파산의 국내 은행도 비상 점검이라는 이슈인데요. 잠시 현재 미증시 전환 상황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경계감에 대해서 하락 출발했던 미증시 지금 상승 전환한 모습이고요. 11시 30분을 기점으로 원유 재고가 발표되었습니다. EIA 원유 재고 지금 1.117 밀리언 발표가 되었고요. 가솔린 재고까지 마이너스 6.4 밀리언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예측치보다 지금 상승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세 번째 이슈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뭐 제목 보시면 국내 은행도 비상점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일단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지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몇 년 정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요겁니다. 이거죠. 장기 채권 매입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SVB가 파산을 한 이유도 뭐냐면 그 예금은 단기거든요. 단기 자금인데 단기 자금으로 장기 채권을 돌린 겁니다. 10년 만기 국채 미국에. 그러니까 뭐예요? 단기에 돌려줄 돈은 많은데 장기에 자기가 원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파산을 일단 하게 된 거고, 이것 또한 강연회 때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신규 거래 전면 중단 하고요. 듀레이션 축소. 듀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시기 조절이거든요. 단기 채권을 매입을 해서 뭡니까? 장기 채권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안 맞죠. 단기 예금은 계속적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원금, 내가 갖고 있는 원금은 10년 동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의 위기가 생긴 거고, 이 유동성의 위기가 한국에 있는 국내 은행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사도 사실은 분석도 다음 주 정도 일단은 나올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융 시스템 정비를 굉장히 속도 있게 일단은 하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이런 금융 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서 파산으로 가는 은행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유럽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사실은 안 나온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예측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다수의 위기는 소수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연에 많이 오셔가지고 강연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많이 오셔서 소수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글로벌적인 은행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상 점검하고 있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FOMC 회의 결과 이후에도 정확한 매매 전략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방법 준비가 되어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죠. 우리 마스터들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견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골드죠. 2,537틱입니다. 무려 2,537틱의 수익을 주시면서 수익률 45%로 골드 수익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콩 항생, 골드, 나스닥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인데요. 홍콩 항생 80틱, 골드 30틱, 나스닥 60틱의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6.1%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수익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3월 17일 단기 매매 골드가요. 무려 2,537틱의 수익이 나왔고 총 수익률은 45%로 마감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익률인데요.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골드 너무 어렵지 않은지 여쭤봤기 때문에 더욱더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익이 가능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렵기는 어려웠는데 네. 일단 원칙을 지켜라라는 네. 얘기가 가장 쉽지만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제가 월요일 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골드가 있을 것이다. 골드가 지금 2,500틱 이상 일단은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익률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수익률은 조금 계산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수익률 플러스 원화 가치까지 일단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골드는 2,500틱 이상이 일단은 수익이 났는데 이겁니다. 일단은 골드 단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 날 일단 한번 보여드렸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수렴과 발산인데요. 수렴과 발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차트 봉과 가격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납니다. 수렴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삼각 수렴이라고 일단은 알고 계실 겁니다. 수렴을 하고 한 점에서 일단은 만나고 이게 어떻게 되죠? 발산을 합니다.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위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발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렴의 끝자락을 찾아서 들어가거나 발산의 시작점을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어떤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가격은. 그러면 그 가격의 끝자락이나 그 가격의 시발점을 찾아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항상 상상하시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는 거의 꿈 같은 얘기고, 그러면 이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와 가장 가깝게 만든 기법이 바로 수렴과 발산이라는 제 기법인데, 5일선과 21선 딱 두 가지만 놓고 보시면 됩니다.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되는지 데드 크로스가 되는지. 여기 데드 크로스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골든 크로스예요. 여기에서 들어가서요. 어떻게 됩니까? 21선 이탈하는 종가 라인에서 그냥 익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거를 일단은 보면 최근 것도 어디서 들어갔나요? 제가 여기에서 들어갔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5일선과 21선이 크로스가 나는 이 지역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단기적인 저점 매수의 방식이죠. 자, 단기적으로 일단 본다라고 하면 제일 베스트는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의 베스트인데 이거는 뭐다?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예측을 하나요? 절대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시그널, 저점 매수와 가장 가깝게 시그널이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5일선과 21선 크로스하는 이 지점. 이 지점에서 들어가서 2,500틱의 수익이 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해외 선물 이주환성 프로그램이라는 동영상을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 기법이 설명이 잘 돼 있고 네.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마다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들어오셔서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고 금요일 아침에 이거 올려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 함께 매매 리뷰 봤는데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해외 선물 2주 완성 영상 바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지 이 해외 선물 2주 동안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영상 모두 받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 10시에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있죠.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모든 강연회까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맞선님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항생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항생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항생 총 80틱의 수익 내면서 6.1% 총수익률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생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항생도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도 사실은 어렵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팀만 제가 일단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차트를 크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차트는 횡보 박스이기 때문에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팁만 하나 드리면 10시 15분에 항생장이 개장을 하고 10시 반에 중국 본장이 개장을 하는데 자 10시 15분에서 10시 반 타임 한 타임 그리고 10시 반 중국 본장 개장이 할 때 한 타임 요 정도만 일단은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요즘에 항생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10시 15분에서 30분 타임하고 10시 반에서 그 이후에 짧은 시간 이 시간에 단기 매매 하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일봉상으로 제가 쭉 보면 보세요. V자 반등 나왔죠? V자 반등 나온 다음에 V자 반등 이렇게 나온 다음에 지금 하락에 일단은 추세선이 그어지고 있고 이게 50% 정도까지 일단 왔습니다. 그렇죠? 하락의 50%에서 다시 반등을 하느냐 밑으로 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흔드는 거예요. 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둘 중에 하나에 자리가 잡히면 그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견 마스터의 매매 일지 함께 점검해 봤고요. 내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선견 마스터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지금 바로 시청자분들이 앞에 있는 QR코드로 참여하셔야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잡아갈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으로 강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 매주 목요일 날 일단은 하고 있는데 네. 공개 방송에서는 일단 실전 아침 같은 경우에는 실전 매매 일단은 보여드리고요. 저녁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 분석을 위주로 제가 일단 좀 해드립니다. 뭐 차트 하나 놓고 뭔가를 되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까지 신법까지 제가 일단은 말씀을 일단 드리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이나 강연회나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선견 마스터와 함께 투자 팁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내일 밤 10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전 매매와 시황, 기본적 분석까지 모두 함께 배워볼 수 있는 기회고요. 그리고 4월에 예정되어 있는 강연회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이 모든 교육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방송 종료 전에 함께 참여해서 모든 교육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나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